앵커리의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 앞으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장미가 배달이 돼서요. 오늘 장미와 함께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가 도착을 했는데요. 유이무이님께서 저희 구독자이신데 시즌 그리팅에 임영웅 씨가 손에 들고 있던 투톤 장미잖아요. 흰색하고 하늘색이 섞여 있는 이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비슷한 장미를 찾아서 헤매셨나 봐요. 근데 비슷한 장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감상해 보라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장미 한 다발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장미 향이 굉장히 은은하고 그윽하게 나고요. 배달될 때 꽃말이 배달이 됐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기적.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이무이님 아름다운 장미를 한 다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 진짜 오랜만에 꽃다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장미 안에는 이 푸른빛을 띠는 파란색 그 색소가 있는 성분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란 장미는 불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이 파란 장미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청색 유전자를 장미 안에 넣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오랜 꿈이었던 이 푸른빛이 도는 장미를 개발해내고 나서 그 오랜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꽃말도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푸른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임영웅 씨와 무척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또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이야기 오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 삼다수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임영웅 등신대를 발견하면 제보해주세요. 임영웅을 찾아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 가면 제주 삼다수의 모델인 임영웅 씨의 등신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제주 삼다수 계정을 팔로우 하시고요. 등신대를 찾아서 인증샷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댓글로 위치를 제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이벤트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중 일부에서만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임영웅 씨 등신대를 보실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연님께서도 영웅이도 믿고 마시는 물,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 커다랗게 등신대가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는 출시 26주년 기념 제주 삼다수 봄맞이 이벤트를 하는데 제주도 한정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군요. 예. 제주 삼다수를 12,000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들이용 돗자리를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벤트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한테 참 잘 어울리는 이벤트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주 삼다수 가정배송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리는 이벤트더라고요. 댓글에다가 부모님께 제주 삼다수 가정배송 앱을 통해서 진심을 주문하고 싶은 사연을 남겨달라. 그러면 선정된 사연은 제주 삼다수 공식 SNS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다스토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4월 3일까지고요. 당첨자는 4월 8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나의 영웅 부모님께 제주 삼다수 가정배송이 필요한 이유와 사연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선정을 해서 제주 삼다수를 배송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벌써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따뜻하게 사연을 읽어주던 스페이스를 진행하던 MC 웅이 기억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요. 임영웅 씨가 내레이션으로 읽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시사평론을 진짜 오래 하셨던 유창선 박사가 책을 쓰셨는데요. 의외의 책이었습니다. 가우디에서 임영웅까지 인생 후반전, 예술에서 삶을 재발견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유창선 박사님은 일대 정치평론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방송하시고요. 언론에 글 쓰시고 SNS에서 정치 얘기만 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치평론이거나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치책을 쓰실 줄 알았는데 이런 정치의 계절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나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예술을 알지 못했던 유창선 박사가 예술이 주는 감흥과 행복감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5년 전 병상에서였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뇌종양 수술을 하셨대요. 아이고, 생사를 가르는 뇌종양 수술을 하고 8개월 동안 병상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밤 9시만 되면 병실이 불을 끄니까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휴대폰에 담아놓은 음악들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깜깜한 병실에서 쇼팽의 녹턴,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듣다 보니 위로받는 느낌이 드셨대요.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해졌고 50대의 나이를 떠나보내던 마지막 시간에 병실에서 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고마움에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역사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기라도 한 듯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무겁고 날선 얘기를 하며 살다 보니 예술의 아름다움과 감흥 같은 것을 느끼고 보존할 마음의 빈자리가 없으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은 생은 자신을 돌보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시면서 연주장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곤 하셨는데요. 스스로 중독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문화예술이 좋았고 빠져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쭉 보셨던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현장의 기록을 책에 담으셨던 거죠. 50에 처음 만나는 예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가우디에서 임영웅까지 인생 후반전에 예술에서 삶을 재발견하다라는 카피가 달려져 있고요. 50에 처음 만나는 예술에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유창선 박사님이 갑자기 아티스트 임영웅 씨 콘서트를 어떻게 보셨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유창선의 문화 이야기, 임영웅은 조용필을 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제목의 그 콘서트 후기를 올려주셨었어요. 대구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대중음악을 오래 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아티스트 임영웅 씨에 대한 찬사가 나와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셨었대요. 임영웅 씨 노래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이 이렇게 잠깐씩 스쳐 지나갈 때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직접 관람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람할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대구 엑스코 공연을 앞두고 천신만고 끝에 취캐팅에 성공을 하셔서 11월 24일에 임영웅 씨 콘서트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굉장히 논리적인 글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첫마디가 모든 걸 다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하고 좋은 가수였다라고 그때 평가를 하셨어요. 공연을 알차게 이어가면서 가수에게 최대의 찬사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 인상 쓰지 않으면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노래를 부르고 과장된 바이브레이션이나 꺾기 창법 같은 기교 없이 자연스럽게 부르고 고음역대에서도 남들처럼 힘들이는 표정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가 좋은데다 발성도 제대로다. 이 글을 쓰셨을 때는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시고 정치평론가 분이 하시는 발성이 제대로다. 그래서 그냥 인상비평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의 이 서문을 쭉 봤을 때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오페라도 들으시고. 그러니까 발성에 대해서 본인 나름의 아주 깊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전문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듣기에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은데다가 발성도 제대로고 듣기 편하고 노래의 전달력이 뛰어나니 가수로서 그만한 강점이 어디 있을까? 여기에도 이렇게 썼어요. 임영웅 씨가 대중가수로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노래 잘하지. 잘생겼지, 인간미를 느끼게 하는 친근한 말솜씨에 이분이 방송 30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솜씨가 그냥 들리는 게 아닐 거거든요. 굳이 호불호가 나뉠 이유가 없고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가수다. 특히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했다는 휴먼의 서사도 선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대중의 정서에 부합한다. 임영웅 씨가 곤궁했던 시절을 거쳐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는 흑수저 서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한 달 수입이 30만 원이던 무명 시절 군고구마 장사도 하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래를 불렀던 사연. 그런 사연을 거쳐 미스터 트롯에서 자기의 실력으로 1등을 차지한 스토리는 그를 향한 응원의 마음이 들게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30대 초반의 가수에게서 이문세 씨나 김광석 같은 선배 가수가 불렀던 것보다 더 깊은 울림이 전해지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나 헤아려 주니 부모들에게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는가. 특히 장년 세대들이 임영웅 씨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고단했던 삶에 대한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이다. 거친 세상이지만 나를 믿고 가오.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라는 그의 노래는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 본인도 뇌종양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을 이겨나가면서 느끼게 됐던 치유의 힘을 아티스트 임영웅 씨 노래에서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임영웅 현상이 단명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을 합니다. 본인의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고 공연장마다 친절하게 안내하며 자원봉사하는 영웅시대의 막강한 팬덤들이 있고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는 장년 세대들이 있고 또 폭넓고 다양한 음악에 도전하려는 본인의 노력은 계속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콘서트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임영웅이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우리 대중음악사의 거목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글을 이 대구 콘서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더 이상 쌈마이를 떠올릴 수 없는 고급스러움 자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상암 콘서트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효도용이 아니어도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즐기며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공연으로 충분하다. 임영웅이란 아티스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다른 분의 글을 빌려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